일본의 어느 해안가고요. 썰물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동굴이 있는데 중학생 나이인 형이 저 안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아올 테니 너도 같이 들어가지 않겠냐며 동생인 하루에게 물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어린 동생은 자신에겐 동굴이 너무 무섭다며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에 형은 한번 불가능이라고 자신의 한계를 정하면 인간은 거기까지야 라는 말을 하더니 혼자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고요. 이후 시간이 지나 밀물이 입구를 막아설 때까지도 형은 밖으로 나오질 않더니 결국은 익사한 모습으로 형의 시신은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어린 하루오는 내가 동굴 입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형이 죽고 만 걸까 하며, 만약 조금 위험했더라도 안전한 바위 위가 아닌 동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형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장면은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하루오가 도쿄에 있는 작은 벤처 회사에 취직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작중 집이 시즈오카임에도 도쿄까지 출퇴근을 한다는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 지금보다는 좀 더 미래인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다니고 있는 회사 역시 탈랄리아라는 드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원래는 재난 구조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진행 중인 업체였지만 지금은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해 주인공은 주로 드론 강의를 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직원 수가 그닥 많지 않은 회사이다 보니 이날 주인공은 회사 동료를 도와 와노쿤이라고 불리는 주상복합단지의 개막식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와노쿤이라는 곳을 좀 말씀드리자면, 모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환경을 구축해 놓은 건물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층별 안내도를 보시면 지상 위는 주거지역이지만 지하에도 다양한 상권과 인프라 설비가 준비되어 있고 첨단 시설이다 보니 물류 같은 것들도 튜브라고 불리는 통로를 이용해 자동으로 드론이 전달해주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주인공 회사에서 준비한 이벤트는 바로 이 드론을 이용한 고개 공연이었는데, 도지사며 시장이 번갈아가며 무대 위에서 지루한 개회사를 이어가던 중 주인공은 인파들 속에서 고등학교 시절 동창인 니라사와 아오를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그녀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려보자면, 원래 육상을 하던 인기가 많은 친구였지만 어느 날 가족 전체가 교통사고를 당하며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본인은 큰 후유증이 없었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어린 동생 같은 경우 그때 일로 실성증,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장애를 얻게 되어 지금 이 와노쿠니에 입주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아무튼 주인공은 인파들 속에서 저기 아오 옆에 있는 작은 아이가 동생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한 순간 갑자기 객석에서 성대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고요. 뭔가 싶은 생각에 주인공이 무대 위를 올려다보니 사회자는 아이돌계의 헬렌 켈러라며 나카가와 히로미라는 여성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 히로미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그녀는 도지사의 조카딸로 외모는 수수한 편이지만 시각, 청각, 언어 3중으로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고 묘사가 되고요. 무대에 오른 뒤에도 무언가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면 말도 통역사가 따로 전달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녀가 말하길 사람들은 저보고 3중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저는 3중 장애를 겪고 있을 뿐 고통은 받고 있지 않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장애 천지인데 나는 세 개뿐이니 오히려 다행이지 않냐는 농담을 던지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데, 마지막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불가능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와노쿠니가 건설되어 기쁘다는 말을 하며 무대에서 내려가게 되고요.
하루오는 그녀를 보곤 곁에 있던 동료에게 저 여성분은 누구신고죠? 하며 질문을 하자 이에 선배인 하나무라가 대답하길 구독자가 10만 정도 되는 유튜버인데 이번 와노쿠니를 계획한 도지사의 조카딸이라 그런지 실제로는 장애가 없지만 장애인인 척 연기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공연을 끝낸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용된 드론을 정비하며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던 중 갑자기 주변 건물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뭐지? 지진인가 싶은 순간 강력한 수직 흔들림이 발생하더니 곧바로 수십 초 동안 수평 진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안정이 되었나 싶어 눈을 떠보니 도로는 엄청난 균열이 가 있는 상태였는데 다음 장면은 뉴스에서 진도 6강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와노쿠니에서 발생한 환자들은 병원이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자 체육관 곳곳에 매트를 깔고 널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위해 참여한 주인공과 동료들은 그나마 피해가 적어 자원봉사에 투입이 되게 되는데 그때 긴급재난대책본부에서 소방관 몇 명이 이들을 찾아오게 되고요. 그 중 한 명이 하루오를 보며 교관님이라고 인사를 하더니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겠냐며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된 상황인고 보니 예전 하루오가 드론 강습을 할 때 수업을 들었던 사람 중 한 명이 여기 있는 히노라는 소방관이었던 거였는데 그는 와노쿠니 지하 5층에서 실종자 한 명을 찾고 있다며 직접 사람이 들어가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드론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에 주인공이 정확하게 계획이 어찌 되는 거냐고 물어보게 되자 그들은 유도 경로가 표시된 지도를 펼쳐 보이며 지하 1층과 2층은 지금 화재가 발생해 전파 간섭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드론은 작동을 안 하다 보니 직접 드론을 조정해 내려보낼 사람이 필요한데 만약에 지하 5층에서 실종자를 찾게 된다면 지하 3층에 있는 대피소까지 안내를 부탁한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금 바닥에 물이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6시간이 지나면 수압 때문에 대피소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될 거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설명을 들은 주인공은 6시간이라는 제약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실종자를 찾아 길을 안내하는 것이라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거라고 여기게 되고요. 그들의 부탁을 수락한 후 근데 내가 찾는 실종자는 누굽니까? 하며 물으니 그들은 머뭇거리며 나카가와 히로미 씨입니다 하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와노쿠니 지하 5층에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여성이 있는 게 확인된다는 말인 거고요. 건물은 지진으로 인해 지하 1층과 2층에 화재가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을 투입해 그 여성을 찾아 지하 3층까지 인도해야 한다는 게 되는 겁니다. 헌데 그나마 다행인 건 구조 대상인 히로미는 팔에 점자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근처까지 접근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지시사항은 전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그리하여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게 아리아드네라고 불리는 재난구조용 드론인 거고요. 이 드론은 주변 소리를 인식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먼 곳에서도 직접 조정이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은 들어 올릴 수 있는 성능이었기 때문에 식수를 포함한 구조용품을 배낭에 실은 뒤 튜브를 통해 내려 보내게 되는데 이후 지하 5층에 도착해보니 빛이 없는 공간이라 시야만으로 이동하는 것에 제약이 있었지만 곁에서 하나무라 선배가 열화상 카메라로 주변에 생명체가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고요. 도중 드론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걸 막기 위해 GPS로 무선 충전 포트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 살짝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지상과 지하로 짐을 싣는 드론이 오고 가며 무선으로 충전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아리아드네 같은 경우도 구조를 진행하면서 틈틈이 그곳에서 충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수치 이하로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느 위치로 이동해 다시 충전을 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설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1시간가량이 걸려 충전과 진행을 반복하며 지하 5층을 뒤지고 있는 도중인데 또 다른 선배인 가몬이 커다란 헤드셋을 쓰고선 무언가 소리가 들려온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이에 시야에만 집중하고 있던 주인공이 음량 볼륨을 높이자 진짜 어디선가 댕댕 하며 무언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히로미의 통역사인 덴다 씨가 이건 지팡이 소리예요 라며 알려주게 되는데 이때 가몬 선배가 또 한번 하루 위쪽이야 라며 말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올라갈 리가 없는 환풍구 속에 히로미가 힘없이 몸을 기댄 채 지팡이로 연신 철골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하루오는 그래 불가능은 없어 라는 말을 하며 드론에 실려있던 덴다 씨의 향수를 히로미에게 분사하게 되는데 잠시 후 그녀는 무언가를 느꼈는지 주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들고 있던 배낭을 그녀 곁에 떨어뜨리자 히로미는 진동을 느끼고선 구조용품에 다가와 식수를 꺼내어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듯 싶자 이번엔 그녀의 팔에 있는 점자 장치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앞으로 당신을 지하 3층의 대피소까지 안내할 테니 따라오라는 내용을 알리게 되고요. 멈추고 싶다면 허벅지를 한번 때리고 나아갈 때는 2번을 때리라는 수신호 같은 것을 정하게 됩니다. 헌데 막상 이제부터 그녀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과연 그녀가 컴컴한 어둠을 뚫고 잘 따라올 수 있을지 막막한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때 통역사인 덴다가 다시 앞으로 나서더니 히로미에게 있어 지금 상황은 예전과 다를 게 없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 따위가 장애가 될 수 없다며 지금까지도 잘 극복했듯 앞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래 불가능은 없지 라며 드론에 연결된 하네스를 히로미에게 쥐어준 뒤 마치 안내견이 길을 안내하듯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후 B5M3 지역에서 한 차례 충전을 거친 뒤 4층까지 올라서자 시간은 4시간가량이 남게 되고요. 스파가 위치한 지역이라 바닥에는 물이 번져 있었지만 3층까지 그닥 멀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에 아리아드네는 서둘러 올라가는 통로 쪽으로 히로미를 인도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뒤쪽에서 찰싹하며 멈추고 싶다는 신호가 들려오게 되는데 갑자기 무엇 때문인가 싶어 점자를 통해 물으니 그녀는 더듬거리며 물, 아파, 이상이라고 대답을 보내오게 되고요. 물이 아프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있으니 소방관인 희노가 지금 누전이 돼서 물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가몬 선배 역시도 귀를 기울이더니 지지직거리는 전기 소리가 들려온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에 구조팀은 하마터면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잠시 건물 전력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게 되고요. 서둘러 스파 지역을 벗어나 안도를 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내리더니 아리아드네가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다행히 다시 작동을 시키니 비행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카메라와 함께 조명이 고장이나 시야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윙윙거리는 드론의 프로펠러 소리만이 들려오게 되는데 일단 히로미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점자 신호를 보내보지만 이 또한 고장이 난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에 주인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게 무슨 농담 같은 상황인가 하며 원망 섞인 말을 꺼내려는 찰나
갑자기 고글 속 시야가 바뀌더니 검은 화면에 흰 점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하나무라 선배가 레이저 장치로 가상의 화면을 구현했으니 이걸 참고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살짝만 설명을 하자면 박쥐가 음의 파장을 이용해 비행을 하는 것처럼 레이저를 이용해 가상의 건물 구조를 파악하겠다는 말인 거고요.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 가문이 소리를 듣고 자신은 열화상 화면과 GPS로 위치를 알려줄 테니 넌 가상의 시야에 집중해 히로미를 구하자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하루오가 다시 화면을 보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드론의 뒤쪽으로 무언가 흐린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은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다행히 천장이 무너지긴 했지만 히로미는 무사한 듯 싶어 안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 불가능은 없어 라며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드론을 당기는 듯 저항이 느껴지더니 또 한번 찰싹하며 히로미가 멈추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오게 됩니다. 헌데 이제는 시야에 제약이 있고 점자 신호도 보낼 수가 없다 보니 무엇 때문에 그녀가 그러는 건지 파악하기가 힘들게 되는데, 그렇게 20분쯤 지났을 때 제한 시간과 배터리 문제가 걱정된 아리아드네는 다시 작동을 재기해 날아오르게 되고요. 이때 히로미는 무언가 체념을 했는지 다시 하네스를 잡곤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부터 지상에 있는 구조팀은 큰 걱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왜냐면 그녀가 무언가에 부상을 입었는지 걸음걸이가 확연히 느려졌기 때문인 거였고요. 시야가 보이지 않아 명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저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그녀를 조금씩 대기실이 있는 쪽으로 안내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4N2 지역에 도착했을 때 잠시 드론을 멈춰두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신선한 공기 좀 마실까 싶어 건물 밖으로 나선 하루오에게 코바시라는 남성이 다가와 혹시 구조팀의 관계자인 거냐며 말을 걸어오게 되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고 물으니 그는 별건 아니고 이런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에 도지사가 무리해서 건물을 지은 것도 그렇고 조카 딸이라는 여자도 장애를 3개나 가지고 있다는 게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라며 주인공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그때 뒤쪽에서 충전이 다 된 것 같네요 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이에 주인공이 다시 대책본부 안으로 들어서자 희노가 휴대폰을 꺼내 그녀는 과연 장애가 있을까라는 영상을 보여주게 되고요. 방금 밖에서 다가온 남자는 폭로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인데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니 상대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말에 주인공은 한숨을 쉬며 에휴, 어딜 가나 저런 사람들이 있지 하며 다시 고글을 머리에 쓰게 되는데, 이때 곁에 있던 가몬 선배가 헤드셋에 집중을 하며 뭔가 갸웃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주인공에게 방금 히로미 씨가 근처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켜는 소리가 들렸다며 왜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불을 켠 거지 하며 의아하다는 말을 꺼내놓게 됩니다. 그 말에 주인공은 벽을 더듬거리다 우연히 켜진 게 아닐까요? 라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이 말에 가몬 선배는 그렇겠네 라더니 자,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라며 자세를 다잡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오 역시도 어렴풋한 가상의 화면과 하네스를 잡고 있는 히로미의 장력에 기대어 그녀를 다시 대피소까지 안내하기 시작하는데, 지하 3층에 위치한 농작물 저장소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뒤쪽에서 찰싹하며 멈춰달라는 신호가 들려오게 되고요. 이번에도 화면이 보이지 않다 보니 무엇 때문인 걸까 하며 고민하고 있으니
열화상 카메라를 보고 있던 하나무라 선배가 바닥에 포도알 마냥 열을 내는 물체들이 무리지어 있다며 아마도 쥐떼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번 고비는 어찌 넘겨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소방관인 희노가 쥐들은 냄새에 민감하니 향수를 뿌려보자는 의견을 내게 되고요. 혹시나 했지만 보기 좋게 작전은 성공해 히로미는 그 지역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3W1 지역에 당도한 아리아드네는 다시 한번 충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루오가 의자에 기대어 이제 대피소까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 가문이 곁으로 다가와 근데 히로미는 우리가 발견하기도 전에 앞에 쥐가 있는지 어찌 안 거지라며 의아하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아까 천장이 무너지며 드론의 조명이 부서진 후부터 확연히 히로미 씨의 발걸음이 느려지지 않았냐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그녀는 조금이나마 앞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래 장애에도 등급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라며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어느 정도 과장을 한 걸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희노 씨로부터 연락이 오더니 지하 2층에 있던 불길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지하 3층도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말해주게 되고요. 농작물 조장소에서부터 불이 번지고 있으니 서둘러 현재 위치를 벗어나야 한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 고글을 쓴 주인공은 히로미를 이끌어 제품 공장에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좌표를 확인한 하나무라 선배가 곤란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이 건물은 드론들이 자동으로 짐을 옮겼던 것 마냥 전동 지게차들도 자동으로 작동 중인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대피소로 향하기 위해선 특정 구간을 10초 안에 통과해야 하는데 일반인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장애가 있는 히로미에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주변으로 위험한 지게차가 있다는 사실도 그녀에게는 전해줄 수가 없었는데, 이에 대책본부에서는 또 한 번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어찌해야 하나 싶은 순간 주인공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완벽한 타이밍이라 생각하는 순간 하네스를 강하게 당기면 그녀를 안전한 길로 이동시킬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대책본부에서는 또 한 번 주인공을 믿고 긴장한 모습으로 결과를 지켜보게 되는데, 이때다 싶은 순간 아리아드네가 날아오르자 그녀는 완벽한 루트로 나아가게 되고요. 이제 곧 있으면 위험 지역을 벗어난다 싶은 순간 갑자기 발이 꼬인 히로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지게차가 빠른 속도로 주변까지 접근하게 되는데, 부딪히기 직전 아찔한 순간 갑자기 그녀는 몸을 비틀어 위기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보여주게 되고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한 장소에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대책본부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침묵만이 흐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히로미 씨가 안전한 상황인 게 다행이기도 하고 파장만으로 이루어진 화면이라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분명한 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여성이 자신에게 달려오는 어떤 물체를 피했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대책본부에서는 그녀의 통역사인 덴다 씨를 다시 불러 만약 히로미 씨가 조금이라도 앞을 보거나 한다면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게 되니 제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게 되고요. 이 말에 덴다는 살짝 흥분을 하더니 그녀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며 히로미의 장애 수첩을 꺼내어 보여주자 그제서야 대책본부의 과열된 분위기는 조금이나마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잠시 머리를 비우러 밖으로 나선 주인공은 먼 발치에서 동창인 아오가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다가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 묻고 싶었지만 일단 자신에겐 히롬이라는 여성을 구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었고요. 상대가 거짓말을 하든 하지 않든 일단은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대책본부로 돌아가 머리에 고글을 착용하게 됩니다. 헌데 그 순간 외부에서 작은 드론 하나가 날라와 주인공의 머리를 강타하게 되는데, 이때 순간적인 충격으로 조종기를 떨어뜨리며 아리아드네 역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고요. 하루오는 어떻게든 드론을 살려보려 조종기 스틱을 돌려보지만 얼마 후 하나무라 선배는 화재로 인한 전파 간섭이 3층까지 퍼진 것 같다며 드론으로부터 신호가 끊어졌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하루오 또한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마는데, 꿈속에서 어린 하루오는 죽은 형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물에 빠진 형을 부여안고 미안하다며 울고 있으니 형은 오히려 하루오를 다독거리며 자신이 미안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 떠올린 생각은 네가 따라오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에 하루오가 자신도 모르게 응? 하며 고개를 드니 형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건 네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인 거지 포기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내가 죽는 바람에 너만 고생을 시켰네 라며 서서히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오가 눈을 떠보니 시간은 10분 정도가 흘러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대책본부로 돌아가 지금 상황이 어찌 되고 있냐 물어보니 하나무라 선배는 어렵게 보조 드론을 구해 내려보내고 있지만 구조용도 아니고 화재 때문에 전파 간섭이 일어나다 보니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지금 희노 씨가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역시 네가 운전을 해보지 않겠냐며 조정기를 넘기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하루오는 희노 씨도 드론 조종에 꽤 능숙한데 그 사람이 안 된다면 저도 불가능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전파 간섭은 사람이 어찌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불가능한 일을 잡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꺼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대책본부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껏 힘들게 벌인 모든 일을 되돌리자는 말인 거냐며 되묻게 되는데, 이에 하루오는 작전 포기가 아니라 작전 변경이라 생각해달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자신이 직접 지하로 내려가 전파 간섭이 없는 위치에서 드론을 조정하겠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마스크를 쓴 주인공을 포함해 7명의 구조팀이 불길을 진압하며 지하 1층 쇼핑센터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소방관인 희노는 연신 호스로 물을 뿌리면서도 이 작전을 위해서 허락할 줄은 몰랐네요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주인공은 식당 천장에 있는 덕트가 아래로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더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라며 중계장치를 아래로 내려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호가 지하 3층까지 이어지자 다시 아리아드네에게서 신호가 전달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잠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아리아드네는 이쯤 있었지만 신호가 끊어지면서 위치를 잃었다는 말인 거고요. 화재가 지금 3층까지 퍼지며 전파 간섭이 일어나자 외부 신호를 연결해주는 중계 장치를 직접적으로 지하 1층에서 내려보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와이파이 공유기 같은 걸 설치했다 이런 말인 건데, 문제는 드론을 다시 작동시키는 건 성공했지만 히로미의 위치도 다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였고요. 최대한 소리에 집중해 주변을 살펴보니 무언가 배낭을 맨 물체가 드론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히로미를 찾았던 것 마냥 그녀 역시도 드론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게 되는 건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공은 최대한 조심하며 그녀를 대피소까지 안내하게 되고요.
마지막 위치까지 당도해 이제는 정말 끝인가 싶은 순간 평면도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막다른 벽 앞에 닫혀있는 문이 2개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이게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오른쪽은 대피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맞지만 왼쪽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 대피소와는 완전 멀어지는 구조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주인공은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히로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은 순간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마이크에 대고 오른쪽입니다. 반드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해요 라고 외치게 되고요. 얼마 후 무언가 주춤거리는 듯 보이던 붉은 윤곽선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오른쪽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자마자 주인공을 포함한 구조대 7명은 황급히 불길을 피해 지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겨우 건물을 벗어나 어둠 속에서 몸을 식히고 있으니 연신 휴대폰에서는 히로미가 가짜 장애인 행세를 했다며 떠들어대고 있었고요. 자신들이 대책본부에서 나눈 대화가 코바씨의 유튜브에서 나오는 걸로 보아 아까 자신의 머리를 강타한 드론은 그의 것이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 때 본격적인 진화가 끝난 뒤 소방대원과 함께 히로미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걸 보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공은 온몸에 전율이 돋는 걸 느끼게 되고요. 히로미의 등에는 다리를 다친 작은 소녀가 엎여 있었고, 자세히 보니 실성증을 앓고 있다는 아오의 동생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소녀가 덕트에서 미끄러지며 지하 4층까지 떨어졌었던 게 되는 거였고요. 말을 못하고 걷지를 못하자 이를 발견한 히로미가 그동안 그 소녀를 얻고 자신도 장애가 있으면서 지하에서 벗어났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쥐가 있었는지, 지게차를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지도 알 수가 있는 건데, 하루오는 자신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을 텐데도 다른 누군가를 구한 히로미를 보곤 형, 역시 인간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불가능이 무엇인지 스스로 상상하지를 못하니까 라며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끝!